쿵, 쿠르르르, 꽝. 2025년 1월 8일 새벽 3시 17분.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즈에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속 160km 센타에나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진돗개 소라와 함께 연기로 자욱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이쪽으로, 빨리. 하지만 소라는 제가 가리키는 대피로와 반대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운 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경계 자세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또 시작되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터슨입니다. 42세, 미국 지질조사소 수석 지질학자이자 한국의 진돗개, 소라와 함께 7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벼온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동물과 의사소통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텔레파시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받아본 적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동물들의 감정이나 위험 신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지질학 전공, 동물행동학 부전공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동물들과 완전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감정과 직감을 이미지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소라를 만난 후 7년간 함께하며 그 정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만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물은 처음이었어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2023년 터키 대지진, 그리고 지금 이곳 LA까지. 소라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알았거든요. 모든 것은 201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저는 메라피 화산의 전조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자카르타 지질조사국에서 파견된 상태였어요. 닥터 에밀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장비 관측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제안하신 동물 행동 연구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구스 박사가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현지 지질학자였는데 처음엔 매우 냉담했어요. 푸투 가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동물들이 보인 이상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셨나요? 코끼리들이 고지대로 도망가고 개들이 주인을 끌고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글라가하르조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힌두 사원 옆으로 펼쳐진 계단식 논과 흙길, 그리고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있었어요. 마을 대표 카르토 할아버지는 65세로 주름진 얼굴에 지혜가 묻어나는 분이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화산은 늘 분화하는 거요, 아가씨.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여기 살아왔는데 뭘 걱정하라는 거요? 외국 사람들은 항상 호들갑이야. 하지만 청년 어민 대위는 달랐어요. 28세인 그는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마을에 특이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3일 전부터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바로 소라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대위가 저를 안내한 곳은 마을 어르신 댁이었는데 마당에서 한 마리 진돗개가 메라피 산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순백색 털의 중간 크기, 쫑긋한 귀와 말린 꼬리. 전형적인 진돗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소라의 행동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우고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3일째 계속해서요. 처음 소라를 봤을 때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강렬한 에너지가 전해져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라가 저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 산이 화나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동물에게서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아구스 박사와 푸투에게 말했습니다.
화산 분화가 임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무슨 근거로요? 장비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인데. 이계가 알려줬어요. 아구스 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소라의 메시지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 여자와 걔가 우릴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걔 하나가 뭘 안다고. 특히 카르토 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아가씨, 우리를 무시하는 거요? 우리가 어린애들인 줄 아나?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 서서 동쪽 논둑을 가리켰어요.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 충성심을 발휘해 저를 주인으로 인정한 후부터는 제 지시에 완전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논둑에서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멧돼지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10여 마리의 멧돼지들이 굴을 파헤치며 달려오자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소라가 움직였어요. 소라는 아이들 앞으로 달려가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멧돼지들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변 대신 동쪽 논둑 위로 올라가세요. 안전한 길이에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동쪽 논둑으로. 소라가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멧돼지들은 소라가 가리킨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마치 소라의 지시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대위가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게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카르토 할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뭔가 다르긴 하네. 우리 마을 개들과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소라의 경고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산이 곧 폭발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구스 박사님, 장비 수치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에밀리 박사,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과학자가 개의 말을 믿고 수천 명을 대피시키자고요? 바로 그때 원숭이 떼가 나타났습니다. 논두렁 위 나뭇가지를 부딪히며 시끄럽게 울어대는 원숭이들을 보고 마을 처녀 릴리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어머, 원숭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소라가 앞발을 들어 북쪽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원숭이들도 도망가고 있어요. 모두 북쪽 능선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저는 릴리에게 설명했어요. 동물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신호예요. 릴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소라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논 위를 맴돌던 새들이 갑자기 동쪽 하늘로 떼지어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소라가 점프하면서 날아가는 방향을 시연했어요. 카르토 할아버지도 마침내 고개를 돌려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개가 정말 뭔가 아는 건가? 소라는 멧돼지, 원숭이, 조류를 차례로 둘러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각 동물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대위와 릴리가 함께 소라의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들,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요.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소라가 저에게 최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산 아래 농로로 이동하세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큰 폭발이 곧 일어날 거예요. 저는 주민들 앞에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과학적 수치와 무관하게 이것은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소라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카르토 할아버지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마을 주민 200명이 손에 등불과 농기구를 들고 줄지어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대위가 앉고 릴리는 지팡이로 앞장서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소라는 맨 앞에서 안전한 길을 확인하며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6시간 후
메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는 화산재와 용암으로 뒤덮였어요. 만약 그때 소라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200명 모두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날 밤 안전한 곳에서 화산 폭발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 장비보다 정확한 자연의 센서를 만났다는 것을요. 카르토 할아버지가 소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부터 소라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 흘러 저는 미국 지질조사소의 수석 지진학자가 되었고 소라와 함께 여러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가족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46세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로 제가 재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에밀리, 걔 하나 때문에 가족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거야? 사라는 이제 고3이고 대학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제이슨도 사춘기라서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고. 데이비드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의사로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는 제가 걔의 직감에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17세 딸 사라는 아버지 편이었어요. 엄마는 걔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 내 엄마가 걔랑 대화한다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해. 사라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재난 현장에 나가느라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원망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14세 아들 제이슨만은 달랐습니다. 소라와 유일하게 교감하는 가족이었거든요. 엄마, 소라가 맞다는 걸 알잖아요. 소라는 정말 특별해요. 제게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이슨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소라와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워터슨 박사, 우리는 과학기관입니다. 동물의 직감에 의존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GS 동료들은 제가 동물 직감에 의존한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했어요. 특히 연구비 삭감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걔한테서 받은 텔레파시로 지진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라의 능력을 7년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소라의 경우 특히 위험을 감지했을 때 저에게 매우 선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7년간 함께하며 그 정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월 7일 새벽 4시, 소라가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저를 깨우더니 연구실로 끌고 갔어요. 소라는 컴퓨터 모니터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여러 개의 지진 모니터링 화면 중에서 정확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에게 전해진 소라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땅이 아파하고 있어요. 불과 흔들림이 함께 올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엔 캘리포니아 지진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소라가 가리킨 화면에는 미얀마 지진 활동 이상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돗개 특유의 지능적인 표정으로 제가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죠. USGS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워터슨 박사, LA 산불과 지진 활동 연관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즉시 현장으로 출발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에밀리, 사라 대학 원서 면접이 이번 주인데 또 떠나려고. 이번엔 정말 안 돼. 가족이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야. 사라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너무해. 왜 매번 우릴 버리고 가야 하는 거야? 스탠포드대 면접이 3일 후인데 엄마가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소라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이슨은 달랐어요. 엄마, 소라가 맞다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지금 가야 해요.
사라 면접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지만 사람들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데이비드가 제이슨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이슨, 너까지 엄마 편을 들 거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바로 가족들을 구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족 말이에요. 결국 저는 소라와 함께 LA로 향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을 뒤로 한 채로요. LA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이미 24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대피한 상태였어요. 연기로 뒤덮인 하늘, 곳곳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끝없이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소방서장 마이클 토마스는 50대 베테랑으로 30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소라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USGS에서 과학자가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걔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요? 지금 상황이 장난인 줄 아세요? 서장님, 이 산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계가 알려줬어요.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USGS에서 걔 훈련사까지 보냈나? 박사님, 우리는 지금 24명이 죽고 15만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장난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소라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서쪽, 태평양 방향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를 포착한 것 같았어요. 소라야, 무슨 일이야? 소라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람이 바뀔 거예요. 불이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요. 저는 토마스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서장님, 풍향이 바뀔 예정입니다. 베벌리힐스 방향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바로 그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풍향 변화로 산불이 정확히 소라가 경고한 베벌리힐스 방향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가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부대, 베벌리힐스 전 지역 긴급 대피령 발동. 즉시 주민 대피 시작. 소라는 이미 30분 전부터 그 방향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눈빛이었어요. 박사님, 혹시 이계가 정말로? 네, 소라는 특별해요. 7년간 함께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LA 산불이 어느 정도 진정된 3월 말 소라는 또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3주 전부터 제 연구실의 동남아시아 지도 앞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서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방향 감각과 귀소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소라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어요. 큰 땅이 갈라질 거예요. 미얀마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3월 28일 오후 3시 20분, 소라가 예견한 대로 미얀마 사가잉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USGS 연구실에서 소라와 함께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기 정확히 10분 전부터 소라가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큰 흔들림이 지금 시작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위험해요. 그리고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사가잉 북서쪽 16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매우 얕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태국 방콕에서도 강진이 감지되었으며 짜뚜짝 지역의 33층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km나 떨어진 방콕에서 건물이 붕괴되다니. 소라의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정확히 들어맞은 거예요. 최종 피해 집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만 5,352명이 사망했고 태국에서도 10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라가 예견한 연쇄 재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틀 후 UN 재난대응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합동구조팀이 구성되었고 저와 소라는 동물 행동 전문가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차갑게 말했어요.
에밀리, 이번엔 정말 이혼을 생각해 볼 거야. 사라 스탠포드 면접도 망쳤고, 제이슨도 엄마가 없어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가족이 우선이냐, 일이 우선이냐, 이제 결정해야 해. 사라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말이 맞아. 엄마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야. 면접 망친 것도 엄마 때문이야. 이제 정말 지쳤어. 엄마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소라가 말하는 게 맞다면. 조심해요. 꼭 돌아와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라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소라와 함께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의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짜뚜짝의 33층 태국 국가감사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거대한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국유기업 중국철도제식 공정그룹이 시공하던 건물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79명이 잔해에 매몰된 상태였고 15명의 생존이 확인되었지만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구조 작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현장에는 각국의 구조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까지 국제구조팀이 총출동한 상태였어요. 태국 구조대장 소마차이는 45세 베테랑으로 20년간 재난 현장을 누빈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저와 소라를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봤어요. 미국에서 걔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조견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소마차이 대장님, 소라는 일반적인 구조견과는 다릅니다. 생존자 탐지뿐만 아니라 위험 예측까지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소라의 능력은 곧 입증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소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선명했어요. 생존자가 있는 곳에선 따뜻한 빛이 보여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라는 느낌을 주었고 위험한 곳에선 차가운 어둠이 다가와요. 무너질 것 같아요라는 경고를 보냈죠. 소라는 잔해 더미 중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빨리 해야 해요. 저는 소마차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파보세요. 생존자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소라가 알려줬어요. 소마차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워낙 넓은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굴삭기가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정확히 소라가 가리킨 지점에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소마차이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하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생존자 위치를 연달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라가 위험 구역까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었어요. 저쪽은 위험해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30분 후 정확히 그 지점에서 2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구조대원들이 들어갔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소마차이가 소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구조작업 3일째,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 잔해 아래 가스관이 손상되어 누출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마차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곳 어딘가에 생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스 누출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바로 그때 소라가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한 냄새가 나요. 폭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서 멀어져야 해요. 소라는 특정 구역을 가리키며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소마차이 대장님, 소라가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박사님, 거기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에요. 소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소마차이가 고민하더니 결국 제 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구역은 접근 금지로 하죠. 30분 후 정확히 소라가 경고한 지점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그때 들어갔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소마차이가 소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내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계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능력이네요. 소라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CNN의 크리스티나 앤더슨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개와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확히 말하면 텔레파시라기보다는 소라의 감정과 직감을 이미지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7년간 함께하면서 그 정확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에서 소라의 역할은 어땠나요? 소라는 7명의 생존자를 정확히 찾아냈고 위험 구역을 사전에 감지해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지켰어요. 특히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 구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BBC, NHK,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각국 언론들이 소라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구한 방콕의 기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조작업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를 구조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소라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렬하고 절박했습니다. 큰 흔들림이 또 온다. 이번엔 더 클 거예요. 모두 높은 곳으로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요. 소라의 온몸이 떨리며 방콕 현장의 모든 사람을 고지대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라의 모습은 7년간 함께하면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 엄청난 위험을 포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소마차이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대규모 여진이 곧 발생할 예정입니다. 모든 인원을 고지대로 대피시켜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상청에선 아무 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는데요. 소라가 경고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의 말을 믿고 수십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거도 없이 대피령을 내렸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회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소라는 더욱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만약 틀리면 USGS에서 물러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소라를 믿어주세요. 소마차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박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콕 시민 여러분, 긴급 대피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즉시 고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이 마비되고 혼란이 이어졌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소라의 경고 25분 후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며 건물들이 위험하게 요동쳤어요.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수천 명의 추가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라의 경고 덕분에 추가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잔해 속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발견되었어요. 6살 미얀마 어린이였는데 여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구조된 거죠. 어린이가 구조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마차이가 소라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구했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국제 언론들이 다시 한번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또다시 구한 기적. 동물의 직감이 과학을 앞서다. 방콕을 구한 4발의 영웅. 이런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일주일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데이비드가 큰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소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소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에밀리, 나도 미안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어. CNN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사라도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친구들이 모두 뉴스 보고 놀라더라. 내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사라가 소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고마워. 엄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해줘서. 제이슨은 소라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역시 내가 옳았어.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동물과 소통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세상을 구한 거였다는 것을요. 한 달 후 백악관에서 특별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라에게 동물 영웅 메달을 수여했어요. 이 용감한 진돗개는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라는 과학과 직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소라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자 소라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CNN에서는 1시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 더 미러컬 도그 프로미터 코리어를 제작했습니다. 소라의 이야기가 전 세계 80개국에 방영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돗개 천연기념물 보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었고 소라는 명예 진돗개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어요. 진도군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라는 우리 진돗개의 자랑이며 전 세계의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린 최고의 홍보대사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사라는 스탠포드대 면접을 다시 볼 기회를 얻었고 지질학과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소라가 보여준 것처럼 과학과 직감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제이슨은 소라와 함께 동물 행동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동물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소라가 저에게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이슨은 소라와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받지 못하는 소라의 감정을 제이슨이 먼저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도 재난의학 연구를 시작했어요. 에밀리 덕분에 재난 현장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나도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가장 뜻깊었던 것은 소라가 유엔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의 공식 자문견으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과학과 자연의 지혜가 어떻게 인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소라와 저는 유엔 재난 대응팀의 공식 멤버로서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7년간 소라와 함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뛰어난 지능과 예민한 감각을 가진 특별한 견종이라는 것을요. 소라가 보여준 능력들은 진돗개 고유의 특성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은 저와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고 뛰어난 방향 감각과 귀소성은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질학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진돗개 특유의 예민함과 경계심은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으로 발현되었어요. 무엇보다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소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의 지혜였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완벽하게 포착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동물들은 수만 년간 진화하면서 자연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소라와의 7년간은 과학과 직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과학자로서 갖춘 지식과 분석 능력, 그리고 소라가 가진 자연에 대한 직감적 이해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처음 서구과학계에서 동물의 직감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소라의 연속된 성공은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코리언 진도 도그소라는 재난 예측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견이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라의 이야기는 동양의 전통 지혜와 서구의 현대, 과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어요. 지금도 소라와 저는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 모니터링,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관측, 그리고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지열활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소라는 이제 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예전과 똑같이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이슨이 소라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소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비가 곧 올 거야 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30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이슨도 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라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라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서로 다른 종족이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사람과 동물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라는 단순히 제게 재난을 예측해 준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자연의 섬세한 신호를 모두 포착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수천 년간 자연과 함께 살아온 생명체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놓치고 있죠. 진돗개 소라와의 7년간 여정은 저에게 과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혜라는 것을요. 한국의 전통견 진돗개가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동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앞으로도 소라와 저는 계속해서 세상을 누비며 자연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이슨도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소라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첨단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직감,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 사고가 만나 이룬 기적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주변의 작은 신호들에도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소라의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동물들의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